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4월이라서 네. 꽃 구경을 가고 싶은데 네. 날씨가 왜 이런 거예요? 꽃이 다 떨어졌죠.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주말에 좀 비가 왔잖아요. 그 지금도 녹음하는 날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핫플을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 동네는 좀 떨어진 느낌? 아니 저번 주 평일에 날씨가 너무 좋길래 네. 막 놀러 가야지 했는데 주말에 우중충했지. 그러니까. 강풍주의보였지. 비 오지. 아주 날씨가 너무 얄궂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그때가 피크였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다들 못 보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왜 이럴까 항상. 근데 매년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벚꽃 시즌에 비가 와서 다 떨어지고 그 전에 봐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도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흐림이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뭐 봄비 시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너무 추운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저번 주에 막 20몇 도 막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추워져가지고 지금 거의 5도 막 4도 이러거든요. 그니까요. 무슨 갑자기 감기 안 걸리게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옷 정리를 아직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하시길 바라면서. 마이크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할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정신 없는 게 거의 끝나가서 오픽이라고 영어 스피킹 시험을 등록을 했거든요. 바로 하려고 그 정신 없는 게 끝나면.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오픽 준비하는 일상을 또 살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약간 스불제 느낌으로다가. 왜 그랬는지. 오픽 그쵸. 보신 적 있으세요? 타미 씨 스피킹 시험? 저는 토익 스피킹 봤거든요. 아 진짜요? 어떠셨어요? 토익 스피킹은? 후회했어요. 왜? 오픽을 볼 걸? 네네네. 왜요? 일단 그 토익 스피킹 레벨이랑 레벨을 오픽 점수로 환산하면 좀 더 낮아져요. 아 진짜? 그 막 AL 뭐 AH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뭐 예를 들어 AL이다, 뭐 IH다라고 하면은 더 낮은 걸로 오픽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오픽이 좀 더 낫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겠죠. 그쵸. 근데 오픽은 뭐 시간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익 스피킹은 3초 생각하라고 3초 만에 대답해야 돼요. 말도 3초 안에? 거의 아 그래요. 진짜로? 저는 한국말로도 내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내 말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와, 그래서 미쳤는데? 이게 맞나? 근데 그래서 템플릿이 엄청 그 암기형인 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은. 진짜 실력이 아니네, 사실상.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템플릿을 빨리 기억해내는 3초 안에 기억해내는 것. 그게 관건이라서 저는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막상 점수 써도 솔직히 제가 뽑는 입장이어도 토익 스피킹을 아는 이상 이 사람이 진짜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오픽 저도 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뭔가 우리 업계는 좀 필요가 없긴 하잖아요. 그런가요? 많이는 안 보는 느낌? 근데 이제 혹시나 플랜 B를 지원할 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심심해서 그냥 제 업계 말고 다른 그냥 생뚱맞은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지원 자격 박탈인 거예요. 스피킹이 필수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는 토익 달에서 토익 점수를 올려놨더니 이제 그게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추세가 바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피킹이 되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맞아요. 참 바라는 게 진짜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죠. 진짜. 영어만 잘해도 갈 곳은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해외 기업까지 가능하니까. 영어 참 어렵네요. 분발을 해야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싶은 이 심정. 이 심정을 대변한 약간 노래가 요즘 또 핫한데요.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된 밈. 오늘의 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Karens, shut the fuck up. Vegans, shut the fuck up. Babies, shut the fuck up. 입니다. 이게 뭘까? 다짜고짜 욕을 들으셔서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릴스계에서 굉장히 핫한 영상이에요. 네네. 소피 파워스라는 어떤 2005년생의 캐나다 출신 가수가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슈스케의 원본급인 방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최근 회차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곡인 이 STFU를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부른 게 그 노래의 가사인 거죠. 네. 근데 이 가사의 뜻을 이제 직역을 해드리면 이제 계속 다 싫다는 거예요. Shut the fuck up이 그냥 입 닥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죠. 너무 시끄럽다. 다 나를 건들지 마. 막 이런 거고, 그 앞부분 가사도 막 그만해. 나 지금 내 일도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막 이러고 다 싫어. 푸틴 싫어. 전쟁 싫어. 꼰대 싫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게 실은 약간 무기력한 MG 같은 느낌이 있다. 왜냐면 이제 그분의 차림새를 보면은 막 핑크색이랑 민트색이 합쳐진 맞아요. 패딩이랑 막 코에 밴드를 붙이고 나오셨어요. 완전 젠지력 짱짱. 그러니까요. 진짜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MG함과 그런 무기력함,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심사위원들의 리액션이 옛날 우리 슈스케 레전드 특집에서 항상 그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좀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악하는 그런 반응? 약간 그런 게 또 대비가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웃음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공감 포인트도 되고. 그래서 지금 화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음원을 활용한 릴스만 봐도 막 293만 회, 거의 뭐 188만 회, 100만 회 이상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중독성 지리는 아메리칸 장기하라는 그 문구로 해서 그 클립들이 엄청 돌아다니는데 특히 유튜브 쇼츠에서는 1593만 회를 대박이다. 찍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리듬감 되게 단조로운데 리듬감 있고 얘 뭐지?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장기하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 같고요. 뭐 중독성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에스파랑 리믹스를 한 것도 있었고요. 이거를 뭔가 활용을 해서 이제 밈처럼 막 쉽게 쓴다기보다는 이 영상 자체 그리고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이제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 콘텐츠 자체의 흥행도가 높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활용한 영상 정도는 저희 예전에 POV 하고 공감 콘텐츠로 이제 알바할 때다 이러면서 이 영상을 활용한 것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무기력하고 세상 싫어, 짜증나요 이런 내용이니까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되게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진짜 다 그죠. 가버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약간 대변한다. 그렇죠. 공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젠지력에 끌린다, 핫하다, 힙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걸 처음 접하고 그 앞부분에 뭐 bother me 할 때는 되게 신선하다 했는데요. 점점 가사가 되게 거슬리는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는 혹시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똑같았던 게 그 장기하라는 수식어가 왜 붙여졌는지 알 것 같거든요. 랩처럼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지는 알겠다 싶었는데 이제 내용이 너무 그 가사 해석을 해드리면 아까 캐런스 셔터퍼컵 있었잖아요. 그 캐런스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주접떠는 그런 여성들, 중년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비건도 있고 맞아요. 베이비 베이비 왜? 그러니까 베이비한테 왜 그래?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사에서는 막
불독도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불독 근데 너는 괜찮아 약간 맞아요. 이런 식 맞아요. 단어 딱 한 줄 있고 네네네. 걔 말고는 다 조용히 해라 이러는데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뭔가 다 약자를 향해서 닥치라는 그러니까 내가 거슬리는 사람을 다 조용히 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 거슬리는 사람에 캐런, 비건, 베이비스, 뭐 월도 있고 이 다이너소어도 있는데 이게 공룡이 아니라 보니까 꼰대를 의미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뭘까 그냥 자기 빼고 다 싫은 건가 약자든 강자든 간에 물론 푸틴도 있긴 하지만 물론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MZ스러움을 나타내나 싶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MZ들이 약간 꼰대 싫어 혹은 좀 차별적으로 볼 때도 있고 사실 혐오적인 시선도 많잖아요. 뭐 비건 싫어, 뭐 그러니까. 캐런 싫어, 약간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낸 건가 싶기도 하는데 굳이 뭔가 이거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막 MZ스럽다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 자체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이 차별적인 시선에 탑승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상한데 사람들이 왜 지금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만 불편한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왜 유행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 아닌데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저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빵빵이 좋아하는 감성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봤을 땐. 네네. 근데 이제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 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하면서 엄청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웃겨 이러는데 웃기진 않다고 저는 그냥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웃음 포인트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을지 궁금하긴 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어느 부분이 좋으셨나요? 그렇지만 참았다. 그래서 궁금증만 남았다.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단어 그 안에도 그 아까 다이노소어도 꼰대라는 식으로 약간 밈 단어들이 좀 쓰여서 그쵸. 이것들을 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꽂혔던 단어 Karen. 이게 딱 저희 나라의 대체 표현이 있죠. 그쵸. 슬프게도. 그렇죠. 김여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갑질하거나 무개념한 행동을 하는 여성을 뜻하는데요. 사실 캐런이라는 그 이름은 그 시대,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은 이름이라서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 딱 51년에서 68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은우 같은 거, 은우, 뭐 유준이, 뭐 이런 어. 이름들로 이제 대표적인 여성의 이름을 붙인 거죠. 특징으로는 백인 여성으로 그 보브컷을 한 단발 혹은 약간 짧은 금발 머리를 하고 유부녀로 대표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한다거나 거만하거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캐런의 그 대표적인 단어가 그 매니저 불러 이거래요. 아 진짜? 네. 킴가빈 매니저 불러라. 그러니까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 식당에서 갑질하는 백인 여성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근데 왜 캐런만 있을까요? 근데 이거 진짜 모든 나라가 왜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운전은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냥 운전 자체를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왜 김여사만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살짝 징그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뭐 소위 가게에서 진상 부린다는 뭐 맘충이라던가 아니면은 캐런도 똑같이 그 운전 뭐 잘 못하고 막 이런 그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딱 김여사 이런 프레임 씌워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담긴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남자한테 쓰는 몇몇 이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보이는 게 메일 캐런이더라고요. 아 진짜 왜 저래? 아니 굳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그냥 새로 남자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메일 캐런이라고 하는 게 그쵸. 킹받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도 한국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막 여자에게 붙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별점이 뭐 김여사라든가 맘충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된장녀, 김치녀부터 엄청 많은데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담은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어를 좀 얘기를 할 때 메일 캐런처럼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된장녀가 나왔기 때문에 그치, 된장남이 그니까. 나오는 맞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약자에 대해서 그거를 비하하는 게 쉽다. 약자 비하가 더 쉽다. 근데 이제 여기는 거의 약자 모음집이잖아요. 이 가사. 캐런도 있고 비건도 저는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베이비스 뭔가 약자를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비건은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했던 게 사실 비건 혐오가 굉장히 만연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슬픈 일이지만 근데 이거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현실이 과연 맞는가? 진짜 그 채식주의를 쳐보면요. 네. 그냥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인데도 채식주의자 참교육, 헐. 채식주의자 앞에서 햄버거, 뭐 고깃집 시위, 네. 시위 참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뭔가 비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고깃집 가서 막 이건 폭력입니다 하는 그런 시위를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건에도 다양한 게 있고 맞아요. 채식주의는 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오늘날 PC주의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반감, 거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PC주의에 왜 거부감이 많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소수자잖아요. 사회적 소수자. 동양인이니까 어쨌든 백인 중심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PC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작품들에 무조건 동양인 일부를 채용해서 뭐 배우를 등장시키거나 뭔가 그런 미디어의 노출도 잦아져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동양인들이 할리우드 진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근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뭔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뭔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계속 백인 중심주의가 있는 자기 자신한테도 백인이 아닌데도. 그쵸. 이미 그러니까 기울어진 땅을 그렇죠. 바로 잡으려면 사실 기울어진 무언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추려면 그게 뭐 정말 공평하거나 뭐 완전한 평등 이런 건 될 수 없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해외를 나가면 저희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채식 자체도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남이 뭐 하는 거에 참견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막 그 채식하시는 분들이 고기 먹는 사람한테 너 먹지 마. 뭐 그냥 뭐 일상에서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네네네. 채식하면 네 애는 영양소를 섭취를 못할 건데 어떡하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약간 꼴값 떨지 말라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게 그냥 이 한국인의 습성? 남 인생에 참견하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여기서도 드러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남 인생에 좀 신경을 꺼야 될 것 같은 그거부터 바뀌어야 뭔가 우리나라가 좀 평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남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은 느낌? 사실 채식, 비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까탈스럽고 챙겨야 될 게 많고 영양 불균형일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한국 식단이라고 한국 반찬은 밥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건이에요. 그치. 그래서 막 나는 채소만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비건의 길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육류 위주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막 굉장히 까탈스러워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영양분도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 섭취가 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육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본능부터 시작해서 영양소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영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잘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에 필요한 걸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고기 단백질을 못 먹기 때문에 더 식물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걱정. 아니 알아서 할 텐데 그걸 그 채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그 채식 자체도 모든 사람이 그 비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비건이 가장 진짜 상위의 그쵸. 베지테리언 종류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진짜 채소만 먹는 게 비건이고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는 패스트 베지테리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선까지 가능한. 생선도 먹고 계란 먹고 약간 우유 이런 거까지는 가능한.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뭔가 저도 항상 그 환경보호에 가장 좀 효과가 큰 게 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수질 오염, 토지 사용량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야생동물 파괴도 당연히 줄어들고 물 사용량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축산업을 할 때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실천해야지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스코 정도는 우리가 뭔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 고기를 좀 가끔 먹어보자. 이런 의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는 지구이기도 하고 당장 직면하는 문제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인간이 육류를 먹는 건 사냥을 해왔으니까 먹는 건 당연해라고 하지만 지금의 그 가축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가축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의도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일부러 막 주사를 맞춰서 낳아야 계속. 되고 그 좁은 가축 시설에서 자라나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학대? 윤리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가스들도 그쵸, 너무너무 그쵸. 많기 때문에 환경 플러스 윤리적인 뭐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인간이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 채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점차 문을 열어도 마음의 문을 열어도 모자랄 판에 채식 왜 해? 그러니까. 부터 나오면 좀 더 그거는 왜 이렇게 혐오가 그러니까 그냥 뭐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안 할 수 있어. 네네네. 근데 왜 하는 사람들한테 왜 비건 셔터버겁을 하시는지 뭔가 어쨌든 소수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 가사에서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여기서 거의 다 약자고 이제 그나마 강자라고 나올 수 있는 게 푸틴인데 제 생각에는 푸틴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좀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만약에 트럼프라고 했으면 이제 당연히 논란이 생겼겠죠. 그분은 너무 바가 많으니까 팬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살짝 피해간 느낌. 저는 오히려 교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캐런, 비건스 뭐 해놓고 푸틴, 월스 이런 걸 넣어놓음으로써 또한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게 정당화되는 느낌? 사실 뭐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쵸.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전쟁 당연히 싫어하고 비건들이 막 까탈스럽게 하는 거 당연히 싫어할 거고 캐런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이 진상짓 하는 거 당연히 싫어할 거고 약간 교묘하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같은 선상에 놓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틴이랑 베지테리언이 같은 선상에 놓이지? 그쵸. 꽃모짓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2005년생이시잖아요. 다이노소어스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이너소어 짓을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정말 싫어하시겠네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2005년생이시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1살이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를 돌이켜보면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세상에 대한 좀 통찰력이 없던 시기라서 저의 경우에 그래서 좀 그냥 나오는 대로 뱉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짜증나니까 다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그쵸. 앙칼지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이 뭐 30살이 넘었다. 근데 이런 노래를 쓰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2005년생이시기도 하고 그런 좀 젠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냥 뭐 그래. 사실 저도 뭐 똑같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도 내가 왜 이런 가사를 썼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한 번쯤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마냥 웃을 수는 맞아요. 없었다라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시면서 재밌다라고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여성이라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소수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냥 유머로 소비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의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뜻을 좀 알고 소비하자.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 캐런을 많이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단어 처음 봤을 때 막 쳐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집단에 대한 어쨌든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설명해드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캐런에 대한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해요. 몇 개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캐런 밈이 굉장히 많이 뜨고 관련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알고리즘이 이제 질 낮은 쪽으로 갈 때는 가끔 그런 것도 뜨고 여전히 소비가 된단 말이죠. 외국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김여사라는 단어에 대한 안 쓰죠, 이제. 좀 차별적이다라는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캐런이라는 뭐 말이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김여사라는 거는 차별적인 단어로 뭐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캐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건가? 사실 여성 인권에 대한 뭐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사실 외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캐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진 않을 텐데 뭔가 제가 찾아보기로는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혹은 현지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 근데 제가 최근 동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뭔가 더 급진적인 사회였는데 이제는 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엄청 외신에도 보도 많이 되고 하더라고요. 뭔가 급진적으로 된 느낌? 그래서 막 비혼 같은 것도 오히려 그 미국에서는 가정 꾸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한데 막 비혼하고 비연애, 뭐 비출산 이렇게 해가지고 포비 운동 막 그런 거 하는 거 자체도 외신에 막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거에 좀 여성 인권에 더 관심 있는 느낌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이너소어로 한번
다이너소어 토크. 근데 사실 이 다이너소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꼰대다라는 그 맥락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귀엽지 않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꼰대라고 하니까 그 어감이 기분 나쁘잖아요. 너 꼰대 했을 때 기분 나쁜데 너 공룡이야 하면 되게 귀여운 아기 공룡 같은 느낌. 그니까요. 공룡 뭔가 좋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공룡이라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크는 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이너소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인생을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네. 제가 느낀 걸 얘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행착오가 없길 바랬어요. 걔 인생에. 그러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한 입에 떠먹여주는 거죠. 굳이 먹뱃을 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왜 저래?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꺼라. 그쵸. 신경 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다이너소어 같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막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자기가 겪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뭐 후배들도 만나지고 하니까 이제 걔네가 그렇게 헤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또 그분들은 그렇게 들리겠죠. 타미 씨는 어떠세요? 꼰대 같으세요, 본인이? 제가요? 네네. 꼰대? 제가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말이 적을수록. 그래서 뭔가 제 얘기도 물어보지 않는 한 안 하거든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뭐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제 웃기다. 근황도 그렇게 그들이 궁금해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개웃기네. 그래서 요청한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해서 다행이다. 아니면 타미 씨 근황 영원히 모를 뻔했네. 그니까요. 저는 거의 일주일치를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네. 진짜 웃기다. 근데 만약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친구는 뭐 10이 필요했는데 뭐 100까지 50, 100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꼰대 같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그 주변에 뭔가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뭔가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때 꼰대라는 게. 맞아요. 약간 복 받은 거죠, 어쨌든. 주변에 감사합니다. 꼰대 없는 게. 그쵸.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면 다 젊으시고 그쵸, 나이대가. 저한테 꼰대라고는 아빠 정도? 저번 회차부터 아버님에 대한 공격을. 약간 부산길 같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달 보면서 본인이 관식이라고 생각하는 부산길이 많다 요즘에. 아버님들이 와 자기 진짜 자기 객관화 실패하시는 경우에 그걸 보는 딸아들은 부산길인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물론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이잖아요. 그쵸.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 관계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교육을 얘기도 시키는 있더라고요. 입장이니까 자녀들을. 정도가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체감되는 꼰대. 그래서 꼰대에 대한 이미지가 막 그렇게 아직까지 혐오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꼰대인 것 같아요. 동생 한적. 근데 그냥 이제 뭔가 어른들 봐도 저희 부모님 또래 어른들을 봐도 그런 말을 이제 안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꼰대란 말이 없을 때와 생기고 나서 내가 말하는 내내 내 꼰대인가?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받기 싫어서. 그래서 생긴 거는 좋은 것 같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가 됐잖아요. 단어로. 네네네. 항상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어로 뭔가 정의가 됐을 때 그게 그쵸. 좀 사회 현상이랑 직결되는 게. 맞아요. 저조차도
뭘 할 때 나 꼰대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희망차네요. 면에서 그런 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또 물론 너무 좋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삶에 녹여진 연륜 같은 거. 연륜을 그렇게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더욱더 적어졌고 그리고 그 막 물론 잔소리와 그 조언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언을 구할 때도 그렇게 막 많지 않고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다 맞아요. 구하고 구할 필요도 없는 맞아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택시를 타면 아주 기사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죠. 되게 신기한 게 친구들 막 4명이서 같이 낑겨 타면 저한테만 말씀을 혹시 앞좌석에 타셨어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타셨을 때도 앞에 있는 애랑 얘기 안 하고 저랑 얘기를 하시거든요. 리액션 잘해주시나 보네요. 전 말 수도 없는데 그니까 말도 안 하는데 말 안 하니까 말하기 편하신 거겠죠? 그렇겠죠. 안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리액션 안 하니까. 반박하지 않아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너무 막 정치 색깔이 강하지 않는 이상 되게 흥미롭고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 나이가 될 거고 누구나 거쳐가는 그 시기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노키즈 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에 대한 혐오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거치는 그 생애 주기 중 하나인데 참 팍팍해진 세상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요. 진짜. 그니까 뭔가 세대를 대표하는 용어들이 서로 해당 안 될 줄 알고 말을 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애들한테 MG, 요즘 MG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비꼬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잼민. 그러니까 잼민도 있고 막 그 노약자분들한테도 막 혐오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영원히 젊거나 뭐 그냥 자기의 젊은 시절 생각 못하거나 약간 지난 걸 생각 못하고 앞으로 올 걸 생각 못하고 되게 근시안적인 사고를. 그리고 자기가 될 것뿐만 아니라 김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엄마 혹은 뭐 아내 누구나 주위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진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민평가를 가볼까요? 네. 어떠세요, 타미 씨는? STFU. STFU. 이 줄임말 자체가 사실 shut the fuck up이잖아요. 네.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죠. 욕이니까. 물론 저도 비속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왜일까요? 왜인지 거부감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별적인 가사들이 저는 마냥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2점 하겠습니다. 네, 저도 2점이에요. 그냥 진짜 왜 이게 밈이 됐을까? 밈이 중독성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것 빼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캐릭터 강한 거 알겠고. 근데 좀 그러니까 아이코닉하신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이제 그냥 그 나이 때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딱 틱톡 감성. 네, 완전 틱감. 완전 틱감이어서 전 틱톡을 안 해서 공감이 안 되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 때도 이렇게 20대 초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웃기다 약간 이럴 나이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2점. 사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옛날 슈스케 느낌이다. 그치. 그 포맷 때문에 재밌다. 그 슈스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애들 막 장문복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느낌이거든. 막 랩하고 막 사람들이 되게 뭐지? 이런 심사위원들의 반응.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무수히 많은 밈이 나왔잖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없어요 그냥.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그 포맷 자체도 저희가 이미 너무 밈으로 많이 겪어본 포맷이잖아요. 그리고 좀 지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사람 자체는 뭐 새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즘 핫한 또 노래인데 저희가 한번 신랄하게 비평을 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니 댓글로 네네.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본 영상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STFW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그 캐릭터성이 강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시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입덕하시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팬이 돼.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